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100만 채널이니까 2%가 그렇죠. 필요 없어가지고 아, 그런 겁니까? 2% 쓸 만큼 썼다. 네, 뭐 농담이고 내일은 2%가 올 겁니다. 네. 자, 오늘은 2% 없이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 건데 부동산 재건축 시장에 요즘 난리 난 게 있다면서요.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죠? 네. 상가는 원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하면 상가를 받는 거고, 원래 되게 쪼개기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사람은 아파트, 뭐 원래 그런 건데 이제 상가 가진 사람한테 아파트를 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원 동의를 해야지만 상가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 장순원 기자가 한번 작년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미진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살짝 들어오니까 재건축은 이제 난리 나겠더라고. 그래서 재건축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네. 다시 한번 좀 이 내용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원 기자 하는 게 이게 아니, 이게 충분치가 않아. 이거를 약간 사실 중요한 판례가 두 개가 있었고 예. 두 개를 더 각각 달아주셨는데 이걸 약간 복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뭐 인식이라든지 실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진취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수롱 기자 휴가 갔다가 너무 까시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바로 그냥 뒤통수지. 자리 없으면 바로.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실은 1년 전에 한 23년 말에 여기 나와서 재건축 상가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나온 것 중에 의외로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요 판결이 아니고 국토부 유권 해석이 바뀌었다. 요것 때문에 또 약간 또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관련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재건축 상가와 관련된 어떤 판결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돈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중요한 판결이 최근에 두 개가 나왔는데 한 개는 요거 방배 6구역의 재건축 요 사업장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요 판결에 대해서 또 딥하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준비한 거 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때 판결의 핵심은 일단 익히 알려진 사람들이 요게 판결이 딱 나오고 나서 요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나 요런데 등등 커뮤니티 얘기 등등 익히 알려진 판결의 해석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여기 한국경제 기사도 그렇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상가를 지었을 경우, 상가를 안 지으면은 상가 조합원들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예. 상가를 안 지으면 아파트 받을 수도 있지만 상가를 짓기만 하면은 요렇게 판결이 났다.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전원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반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주지 말라는 거지. 안 된다.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못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단편적인 해석이었고 아니 X예요, 저거. 조금 X? 더 맞는 해석을 하면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지 말라가 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상가 조합원인데 아파트만 분양받을래. 요건 안 돼요. 상가는 포기하고. 상가는 포기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조그만한 거라도 상가를 받고 근데 내가 간평을 좀 남았어요. 예. 또 남는 간평으로 아파트도 받을래. 요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절대 못 받아가 아니고 상가도 받고 남는 걸로 아파트도 받을래. 상가 예. 뭐 예를 들면 지하 상가나 뭐 3, 4층 상가 이런 데는 싸니까 분양가가 내 권리가액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는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어.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기존에도 요런 식으로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는 식으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가를 받는데 그 가격이 남아가지고 아파트를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분양을 받을 수 있냐면은 원래 일단은 요 유권 해석 변경이랑 요 방배 6구역 요 판결 전까지는 상가를 포기할 수도 있어였거든요. 상가 포기하고 아파트만 받을 수도 있어.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만 받을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도 나왔고, 그러니까 판결적으로도 나왔었고, 국토부에서도 그거 할 수 있어라고 해석해줬고, 표준 정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가진 조합원,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 곱하기
산정 비율, 예, 요거보다 크면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산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산정 비율이란 건 그냥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합의를 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이 변수인데 0.1로 할 수도 있고 0.5로 할 수도 있고 1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오늘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산정 비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상가 건립가액이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보다 커야지만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상가를 그쵸. 만약에 졌다. 그럼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가를 갖는 게 원칙이니까. 네. 어쨌든 상가를 받는데 네. 남은 가격이 뭔가 있어야 아파트를 받거나 말거나 할 거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좀 그 다음이고 그건 그 뒤고. 전에.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예전 거 기존 기준으로는 그냥 요렇게 아파트를 생으로 되는데 받을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산정 비율이 뭐냐고 여쭤보시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상가의 건립가액이 혹은 쉽게 말하면 간평이 아파트 최소 조합원보다 크면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산정 비율이라는 걸 넣었는데 약간 상가와 아파트 간에 약간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진을 하는데 약간 그렇죠. 합의점을 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 조합원 분양가보다 큰 상가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산정 비율이라는 걸 둬서 이거를 0.5로 하면은 더 많은 상가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3으로 할 수도 있고 0.1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약간의 상가가 아파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율을 합의 포인트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저거. 뒤쪽에 제가 뒤쪽에 예시를 갖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바뀐 거는 혹은 요 방배 6구역 판결에서 좀 달라진 거는 상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가의 건립가액이 상가 조합원 분양가도 채우고 거기다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곱하기 산정 비율까지 더해서 요게 상가의 건립가액보다 커야 되니까 상가가 막 엄청 큰 상가들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상가가 너무 커서 상가도 받고 그쵸. 돈이 그래도 남아. 그러면 아파트도 그쵸. 받는다. 그래서 요렇게 요 얘기가 유권 해석이 변경이 되고 방배 재건축 그 판결도 나고 이랬을 적에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산정 비율을 0.1로 만들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가 중에서 꽤 큰, 그러니까 엄청 클 필요는 없어요. 0.1이면은. 그래도 그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게 쪼갠 그런 상가들은 못 받아요. 0.1로 하든 0.01로 하든 애초에 상가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걔는 작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부산에 마트를 130개로 쪼갰다 이러면은 걔네들이 그 상가들이 막 한 평, 두 평 이럴 거 아니에요. 지하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감정평가를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몇 천만 원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가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이 권리가 되니까 받을 수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서 요것도 안 되니까 요거를 산정 비율을 0.1로 하든 0.00001로 하든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서 쪼개기 방지가 꽤 해결이 됐어요. 괜찮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미 쪼갠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하겠지만 전체적인 재건축 어떤 사업적으로 측면에서 있어서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제가 지금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상가의 권리가액이라고 한 것은 감정평가액에다가 약간 사업성으로 비례율을 곱한 거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액이라고 그냥 단순히 이해하셔도 돼요. 네, 상가에 아무도 그쵸. 나의 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가치, 요게 6억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선택한 요 상가 가질래. 요 선택한 조합원 분양가가 4억. 2억 남았네. 그렇죠. 2억 남았죠. 근데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에요. 그럼 못 근데 받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산정 비율을 0.2로 0.2 이하로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10억이 곱하기 그쵸. 0.2가 되니까 그쵸. 2억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네. 0.5로 하면 못 받고. 근데 그 비율을 합의해라. 예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할 수 그렇게 있었어요.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요 방배 6구역의 요 재건축 판결도 산정 비율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은 너무 작은 상가들은 아파트를 못 받게 됐지만 네. 그냥 뭐 적당히 내가 어디서 무슨 뭐 PT샵 운영하거나 무슨 그렇죠. 에스테샵 운영하거나 식당 운영하고 그런 상가들은 쪼개지 않은 원하면은 상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적당해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을 또 해석해 줬어요. 이 판결에서 뭐냐면은
상가 숫자가 재건축 전보다 줄어들 경우 안 짓진 않는데 원래는 상가가 100호가 있었는데 네. 재건축 후에 요새는 단지 내 상가 누가 이용해 좀 줄이자 해서 50호로 지었어요. 누군가는 아파트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50호에 대해서는 아파트 줄 수도 있지. 예. 요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줄인 숫자만큼은 배정받을 수 있다. 요거까지도 네. 해줬어요. 그렇게까지 상식적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네. 저는 기존보다 오히려 나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쪼개기를 이미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나 아파트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쪼개기 상가들은 사실상 아파트 수분양이 어렵게 됐어요. 요 판결로 인해서. 그렇겠죠. 판결로 인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좀 영업하던 뭐 1층에 뭐 한 12평 뭐 카페 정도 할 규모, 그다음에 뭐 3층에서 학원 정도 하고 있으면은 한정 비율에 따라서는 상가도 받고 추가 분담금을 내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물론 상가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내부에서 이미 쪼개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마트를 100개로 쪼갰으면은 여기 투표권이 100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가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쪼개기 상가들은 애초에 아파트 투자 복지 많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었지만 기존 상가 소유주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요런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들 얘기를 할 적에 투자자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일부러 쪼개서 아파트 받을.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냥 이 상가를 사서 월세 받고 20년간, 30년간 월세 받고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합의가 더 어렵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 법 개정이 이 판결이 별 침해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가를 줬을 때 상가만 먼저 받으면 괜찮다. 그렇죠.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는 건 괜찮다. 규모에 그건 따라서. 괜찮다. 네, 그래서 그럼 전원 합의는 뭘 전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원 합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이거예요.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만 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러면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쪼개기들도 다 상가를 받을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려면은 전원이 야 그래 쪼개기들도 다 아파트 주자 그럴 일 없죠. 근데 그건 안 되고 상가도 받은 다음에 상가가 커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게 해주자. 요거는 전원 합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산정 비율은 그쵸. 합의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케이 뭐 이렇게 오케이. 뭐 하면 되겠네라고 네. 해서 저도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쪼개기가 또 되게 문제기도 하니까 사실은 상가 그 쪼개기가 상가 그 기존에 오래 보유한 혹은 큰 상가 쪼개지 않은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쪼개기가 우리 상가에 쪼개기가 많은 거는 사업성을 해야 하는 요인이 됐어요. 그렇죠. 같은 상가 패밀리지만 예. 별로 안 좋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얘 때문에 우리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의 변경을 딱 했을 적에 국토부에서 잘 정리를 해준 게 이걸 22년 말쯤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자체에다가 앞으로는 정관도 이 변경한 해석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아파트만 못 받게 그렇게 하는 그 기준으로 정관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조합 설립을 해줄 거야. 그런데 예. 그 전에 이미 조합 정관이 만들어졌고 이미 조합 설립이 된 곳들은 우리가 건들자니까 그거는 너희 맘대로 해. 우리는 건들자니까 소급이 안 돼요. 그래서 혼란이 엄청 퍼지지 않아요. 쪼개기 했던 사람도 그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기 했던 사람도 기존에 이미 조합 설립도 했고 조합 정관도 만들어진 곳의 쪼개기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은 그냥 하는 거고 그때 기준으로 22년 말 기준으로 이때부터 앞으로 조합 설립이 될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겠어. 예. 요거였어요. 그래서 예. 사실 별로 그냥 꽤 명확했어요. 쪼개기만 죽이는. 그쵸. 약간 옳고 결론이다. 그름에 따지면 약간 이것의 어떤 뭐 법적 정책적 뭔가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갑자기 이게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데. 이건데 그런데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 쪽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사들도 좀 많이 났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판결은 되게 긴데 산정 비율을 1에서 변경하려면 조합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전 판결.
예. 요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새 분양상가 조합원 분양가 요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전 판결. 예. 방배 6구역의 요 예. 판결.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상가가 조금 쫓기기가 아니고 나름의 규모가 있으면은 산정 비율만 좀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것조차도 1이 기본이고 1에서 변경하려면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났어요. 저건 다른 판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정 이번에 비율만 난 판결. 가지고. 이번에 났어요. 산정 비율이 1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동일한 예시 선택한 상가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고 예.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면은 예, 상가 권리 가격이 14억 이상이어야 그렇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죠. 이러면은 정말 대규모 상가, 정말 뭐 마트 아니면 아주 큰 규모의 학원 이런 거 한 곳들만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어요. 저런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례처럼 상가의 권리 가격이 6억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내가 4억 원짜리 새로 만든 상가는 하나 받았는데 2억이 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파트도 못 받고 저건 그건 돈으로 받죠. 그냥 돈으로 받고 돈으로 그거는- 받아라. 네, 돈으로 받아라. 아.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산정 비율이 1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나요? 이렇게 법문이 있죠. 법문이 있어서 사실은 요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법문에 대해서 제가 뒤쪽에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 네. 문제가 요렇게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권리가액이 이렇게 큰 상가들한테만 아파트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이 더 다수기도 하고 또 부동산 업계에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수기도 하고 많은 또 언론에서 상가 때문에 재건축 망한다,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상가 망했구만. 아파트는 잘 가겠네.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상가와 아파트 간 어쨌든 합의를 해야 조합 설립이 잘 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합의의 유연성이 줄어들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냥 우린 일반 분양가로 받을게라고 하기도 해요. 일반 분양가. 그냥 청약 접수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계약하는 받는 그 가격으로. 일반 분양가. 그러면은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무슨 청약 고가점자들한테 이걸 파나. 그렇죠. 상가 우리 단지 상가 조합원들한테 파나. 똑같지 뭐. 수익성이 아무 예. 관계가 없어요. 그럼 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요게 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상가 조합원들은 상한제가 걸리는 그 좋은 분양가에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르는 청약 고가점자한테 주나 상가한테 주나 상가한테 주고 똑같으니까. 우리 빨리 합의하자. 그럼 윈윈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산정 비율을 1로 하자고 하면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합의점도 아. 이 법을 철저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합의의 유연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신규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문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일기 신도시는 통합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상가 위치들이 또 되게 소위 알박기 위치들에 막 박혀 있거든요. 뭐 우리 뭐 합의 안 해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중간에 막 이빨 빠지듯이 재건축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렇죠. 되게 애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재건축 조합 설립 자체도 어려워진다. 첫 번째고 요거 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수많은 조합들이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산정 비율을 이미 조정해서 합의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조합 만들려고. 조합원 전원 동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근본적인 정관을 수정하려면 3분의 2 이상 이것도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절반 이상일 수도 있고 이제 총회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인데 3분의 2 이상만 동의해서 상가한테 산정 비율 0.1만 해서 우리 조합 설립 빨리 하고 아니면은 조합 설립 이미 된 상태에서 약간 소송하고 이러고 있을 적에 그냥 우리 합의하자. 그래서 조합원들이 3분의 2만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진행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그 정도 0.1이든 0.5든 간에 전원 찬성이 아니고. 그렇죠. 1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 그냥 상가가 큰 문제가 아니어서 상가에서도 별로 까다롭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산정 비율 1로 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 말고 합의해가지고 산정 비율 뭐 0.5든 0.4든 골고루 있어요. 0.5도 있고 0.4도 있고 0.1도 있거든요. 0.07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어느 단지도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든지 제가 장담하는데 단 한 군도 없어요. 그렇겠지. 단 한 곳 누가 조합원 전원 동의를 아니 받겠어요? 근데 뭐예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산정 비율을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법원의 저 판결의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야 상가한테는 상가를 당연히 줘야지 아파트를 마음대로 주지 마. 그러면 아파트로 마음대로 줄 때는 나는 싫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상가인데 왜 줘? 그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반대할 사람이 네네. 있으니까 원칙은 상가는 상가를 가져가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가져간다. 그건 원칙인데 지금 그동안의 합의에 의한 거는 산정 비율이라는 걸 해서 야 상가한테 웬만하면 좀 헐값에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꼬셔서 상가도 같이 끌어들여서 네, 그냥 그렇죠. 재건축 빨리 같이 하고, 하는 게 그렇죠. 네, 네.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야. 그렇게 이제 사실은 합의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내 거 그냥 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해야지. 왜 마음대로 그거를 판결의 취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판결에는 사실 모든 판결은 그렇지만 판결은 취지는 없어요. 판결은 취지는 없고 법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법문에 그렇게 써 있고 나는 법령 그대로를 해석을 했을 적에 이거는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에 써 있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 판사가 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라고? 일로 하는데 그걸 밑으로 줄이면 야 싸게 주는 거죠 상가에. 함부로 싸게 주려면 전원 합의를 가져와야지. 네. 왜 그 재산권과 관련된 걸 그거는 일부라도 판사가 반대-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는 이미 입법된 그 법문을 해석했을 적에 네. 야, 이거 바꾸려면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기 써 있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저는 좀 약간 애매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요 산정 비율을 이미 예전부터 계속 엄청나게 많은 조합에서 산정 비율 조정에서 합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신반부 2차 판결에 대법까지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산정 비율을 바꾼 그 많은 조합들이 다 줄 소송에 걸릴 수 있죠. 줄 소송에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뭐 음마 아파트 무슨 뭐 어디 압구정 아파트 뭐 다 걸려. 다 진짜 엄청 걸려. 특히 강남 위주로 걸려. 강남 위주. 대부분 일 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파트가 좋을수록 특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을수록 다 그냥 안고 가자 이래가지고 야. 강남이 제일 많아요. 강남권이 제일 많고 그래서 좋은 단지 좋은 입지일수록 좀 이런 게 많아요. 상가들도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들도 많았고 난리 나겠네.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어떤 일도 생기냐면은 어떤 비대위 재건축마다 비대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무조건 그런 거 너무 견제의 용도건 아니면 진짜 이 조합을 엎어버리고 싶든 간에 비대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비대위는 예를 든 거예요. 이 비대위는 상가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그냥 이 조합이 싫어. 이 조합을 엎고 싶어. 근데 상가와 관련해서 아무 불만이 없었는데 이 판결을 듣게 됐어요. 덮어야지. 그럼 이걸 써야죠. 아, 전원 합의를 해야지. 그렇죠. 네 마음대로 왜 소송 이렇게 걸면 해. 이거 왜냐면 판결 딱 나는 순간에 이거는 100점 100승인데 무조건 걸어갖고 조합 엎어버린 다음에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조합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의 갈등이 없는 곳들조차도 아파트 간 갈등이 있는 곳들조차도 엎어버리는 용도로 쓰기가 너무 용이해요. 그래서 진짜로 요거는 산정 비율이 조정된 모든 단지들이 다 스탑은 오히려 괜찮죠. 롤백이. 예전으로 다시 롤백이죠. 돌아간다. 처음부터 그럼. 다시 시작하자. 왜냐면은 조합 설립을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조합 설립을 할 때 산정비를 수정을 해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에요. 무슨 사업 시행인가 무효 소송이 아니고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에요. 와.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다시 어디까지는 괜찮아요? 뭐까지 진행한 데는 괜찮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근데 물론 설계도 이미 있고 예. 뭐도 뭐 이미 있고 뭐 그러니까 심의는 다 취소고 근데 어쨌든 준비한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다른 좀 더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허가는 다 취소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돼도요. 그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원인을 치유하면요. 법적으로 인허가가 다 살아나요. 예. 그런데 이거는 치유하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치유가 안 돼요. 불가능하지. 이건 치유가 아예 불가능한 조합 어떤 설립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실적인 문제점이라 그래서 두 개가 걸렸는데 이 판결이 법적으로 정말 맞는 판결일 경우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인가요? 1심이요.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 그 2017년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2017년에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신반부 2차 조합도 2020년에 뭐 합의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 거를 이렇게
한 거고 저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 판사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는 소급 이런 거 모르고 나는 지금 판결한 거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관례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되지 않았어. 옛날부터 관례를 누가 이거를 수송을 지금까지 안 걸었나 보지? 근데 지금까지 법 해석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다고 얘기한 거죠. 얘기한 거고 지금까지 이 산정 비율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해석한 거긴 한데 그러면 상가를 만들지 않은 재건축 단지 왜냐면은 그 방배 6구역 그 판결에서 상가를 만들지 않으면은 거기는 이제 괜찮다고 됐잖아요. 상가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네. 줄 수 있다. 분양받을 게 없으니까 아파트를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것도 말이냐면은 상가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 아파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산정 비율은 1로 해야 돼요. 상가를 만들지 않는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산정 비율을 0.1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위에 여기서 산정 비율이 1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아파트를 안 지을 경우에 어, 상가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상가를 선택해야 요게 되는데 상가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요것만 있는데 요 산정 비율이 1이에요. 그러면은 앞선 예시에서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잖아요. 네. 상가를 짓지 않아도 10억 이상의 상가만 아파트를 받을 받을 수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상가를 요번에 신반포 2차 판결을 보고 야 우리 조합은 아파트 상가를 짓지 않기로 했으니까 방배 6구역 판결 받잖아. 우리 상관없어. 그게 아니. 산정 비율은 1위에 아파트를 줄 수도 있지만 상가 선택 안 하고 아파트 줄 저러면 1위에요. 뭐 상가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빼고 해 그럼. 그리고 심지어 더 우리 장사도 못 하고 뭐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더 문제인 거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 산정 비율을 무조건 1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권리가액이 작아요. 어쩔 수 없고 아주 싫지만 그래도 상가라도 분양 받아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가를 짓지 않는데 산정 비율이 1로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 우르르 청산이에요. 다 청산. 추추추추추. 절대 안 그래서 한다 그러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준으로 합의를 한 것들이죠. 시작은 안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관을 이제 변경하죠. 왜냐면은 요 오해가 왜 생기냐면은 신반포 2차 조합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했어요. 중간에 정관을 변경할 적에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 그래서 조합 최초 설립 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소송은 정관 변경 소송이니까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이니까. 근데 그렇진 않고 또 요거 자체가 요 법 내용 자체가 어떤 상가가 아파트를 받는 기준을 도정법과 다른 별도 기준을 만들려면은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라라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별도 기준 근데 1심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산정 비율을 1외로 만드는 것 자체가 도정법 시행령과 별도 기준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이것은 조합 최초 설립 시든 조합 변경 시든 어쨌든 기준 자체가 도정법 시행령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거니까 변경 시든 최초 설립 시든 다 이거는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로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다 어디에도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우후죽순 지금 떨어지는 그쵸. 소리가 들리는데요, 막.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거는 2심이 되잖아요. 2심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썰인데 예. 2심은 이제 신반포 2차 조합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반포 2차 조합이 이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그냥 이제 로펌도 섭외를 안 하고 조합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진 거죠. 했는데 이걸 지고 나니까 이제 뭐 로펌 섭외하고 무슨 하는데 웃긴 거는 이제 수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신반포 2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네가 지금 무슨 목숨을 짓을 한 거야? 막 이런 거. 야 너희 진짜 화이팅이라면서 막 후원금도 준다고 하고 막 지금 좋은 로펌을 써라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현실적 문제를 넘어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판결 뭐 이런 거 딱 보고 나서 제 의견이 있었어요. 제 의견 명확히 해서 저는 뭐 주변 사람들 물어본 사람들한테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약간 언더스탠딩 얘기하기 애매했던 건 저는 법조인은 아니니까 그건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은 신반포 2차 조합이 법률 검토를
여러 로펌들과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법률 검토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제 문자를 쫙 뿌리면서 이제 요런 법적인 우리의 주장이 있다. 요게 이제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거를 소개해 드리는데 예. 거기서 뭘까요? 핵심 주장은 두 개예요. 핵심 주장은 두 개인데 저는 또 하나는 요 조합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조합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방배 6구역과 달라. 방배 6구역은 정관을 그 국토부가 국토부 유권 해석을 변경한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는 상가를 포기할 수 없어. 네. 요거 기준으로 정관을 만들었고 우리는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하기 전 버전 변경을 하기 전 버전인 상가도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 요걸로 정관을 이미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요 시점 이전까지는 괜찮아라고 열애를 시켜준 소급 적용 안 하겠다고 해준 그 범위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우리는 방배 6구역하고는 달라.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슨 말이야? 방배 6구역 판결의 결론을 답습했다. 다시. 다시. 어려워. 자, 네.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네. 그 정관이 있어요. 정관. 네. 정관이 그 정관 안에 상가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기준이 정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방배 6구역의 정관에서는 네. 약간 최신 버전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권유하는 최신 버전에서 권유하는 그러니까 그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없어. 상가는 상가를 받아야 돼.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가를 포기할 수 없어라고 네. 방배 6구역 정관에 돼 있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배 6구역은 진 거야. 우리 정관에 신반포는 그쵸 신반포는 상가는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만 받을 수 있어라고 정관에 써 있고 요 정관을 바꾸라는 게 국토부에서 지금 요새 얘기하는 거지만 예. 강요하는 거지만 우리는 국토부에서 소급 적용 안 한다. 소급 적용은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2020년에 이 정관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우리는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상가 포기하고 아파트 받을 수 있어. 요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방배 6구역하고는 다른데 방배 6구역의 판결의 결론을 답습했다. 요렇게 주장을 해서 요 판결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재판부에서 예. 재판부에서 답습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신반부 2차 그 조합에서 주장을 했는데 제가 판결문을 싹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결론을 답습하지 않았더라고요. 요거는 신반부 2차의 주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똑같은 요 2번과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소급 적용 아니고 우리 옛날 버전 정관인데요라고 한 것을 재판부 이미 재판 때 주장을 했어요. 예. 변호사가. 근데 판결문을 보니까 알았다. 니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거 뭐 맞을 수도 있겠다. 너의 정관은 방배 6구역 정관과 다르고 너희는 그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써놨네? 오케이, 요거는 인정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산정 비율이야.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도 않았어요. 재판부는. 조합에서 오해한 것 같은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케이. 그거를 판결하지도 않았어요. 판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방배 6급 판결 결론은 답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문자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핵심은 저도 생각했고 신반부 2차 이제 법리 검토를 한 쪽에서도 생각한 거는 여기 써 있죠. 나아가 이번 1심 판결의 핵심은 산정 비율이다. 산정 비율을 0.1로 정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63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산정 비율을 그러니까 신반부 2차 같은 경우는 0.1이었거든요. 1에서 변경하려면은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의 핵심이. 그러나 동조 제63조 2조 2항 2조 감옥에서는 산정 비율을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1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요게 문헌상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렸음이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법조문 문헌상 명백합니다라고 신반부 2차에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동의를 해요. 문헌상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문헌상 명백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판사님이 제가 요새 또 법 판결에 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거에서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약간 판결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신반부 2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고항이에요. 보면은 가목에 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부대 복리 시설의 가액이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쉬운 그 상가.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상가의 감정 평가액이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아까 제가 수식으로 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문장으로 푼 거예요. 근데 가로에 요게 있어요. 상가 가격이 더 높아야지만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 근데 여기 말이잖아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아까 제가 적어드린 그 빨간색 그거랑 수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 근데 여기 괄호에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정관으로 정하면 다른 걸로 해도 된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야 1이 기본이잖아. 라고 해석을 했어요. 1이 기본. 근데 그렇죠. 이 문장을 보시자마자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으로 정하면 일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문헌상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 문헌에는 요 조금 다른 문장을 해석하면 여기는 산정 비율을 n이라고 정의하면 n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정의하지 않으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근데 문- 그 여기 판결의 취지는 문헌상 저걸 명백하다. 정할 때 그렇죠. 정관을 정할 때 산정 비율을 정할 때 0.1로 할지 0.2로 할지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판결의 취지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여기에 정관 등으로 병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요게 기본이고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은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는데 다만 각 호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예요. 아. 그런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요거는 그냥 다음 각 호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처음에 정관을 정할 때는 원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병- 0.1이든 네네. 0.2든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1이 아닌 다른 걸로 변경하려면 전원 합의가 필요한데. 아니 언제 뭘로 변경하던 산정 비율은 그냥 합의 사항이지 1이 강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법이라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정관에 0.5로 하면 0.5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 판사는 1로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괄호를 빼면요. 괄호는 그냥 괄호니까 괄호를 빼면은 그냥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의 곱한 가액보다 클 거. 그러니까 산정 비율을 그냥 인정하는 거군요. 이 비율을 정관에 정하라. 그러니까 이 문구는 간단히 뭐 쉽게 예시를 주면은 그 김상훈 기자님이랑 안 대표님이랑 연봉 협상을 해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안 대표님이 야 여기 네모칸 주고 여기다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 안 적으면 연봉 1,000만 원이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적으면은 내가 다 들어줄게. 어허. 안 적으면 1,000만 원. 어허.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이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으면 적는 대로 준다가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안 적으면은 내가 1,000만 원이야. 너는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거는 정해라. 혹시 너네가 정관을 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1이다. 이것이 법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되게 문헌상 명백합니다가 너무 그냥 국어적으로 너무 명백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걸 사실 조금 법리적인 용어가 있어서 그런 거지 논리적으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근데 건데 나 판사가 아니 이게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계속, 알겠어요. 이 여기에는 지금의 그법 조항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전원 동의를 받으라고 난 거잖아요. 맞아요. 1심 판결에서 전원 동의라고 난 거는 어쨌든 그때 장 기자님한테 살짝 배우기로는 네. 어쨌든 아파트라는 거 상가한테 주는 게 원칙에서는 맞는 게 아니다. 상가는 상가로 받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받는 게 원칙인데 원칙을 뭔가 달라지는 예외를 적용하는 거니 네. 그래서 산정 비율을 설정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특히 산정 비율을 낮게 하면 상가가 유리해지잖아요. 아파트는 덜 받게 되고 하나라도 덜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산에 뭔가 뭐 그런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제 생각에는 뭐 어. 법조인까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이 판결의 취지가 뭐냐고 여쭤보신 것도 똑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입법부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판결은 입법부에서 정한 문구를 보고 판결을 하는 거죠. 네.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상가는 상가로 받는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받는 거니까 이거는 같이 판단은 아닌 거죠. 이거는 판사는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입법부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입법부가 이 입법을 할 적에 산정 비율을 유연하게 줬다라는 것 자체는 거기서 합의점을 합의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별다른 그 제한을 안 줬잖아요. 뭐 0.1 이상이어야 한다. 뭐 0.8 이하여야 한다. 이런 거 안 줬잖아요. 심지어는 3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렇죠. 변수예요. 완전 변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국회가 거기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입법을 했어요. 법조문을 예. 이렇게 시행령을 이렇게 또 행정부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법부에서는 이걸 보고 나의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생각이 뭐든 간에 아무튼 입법부에서 정한 거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1 한정 비율을 1로 그러니까 그 재판부 기준으로는 요 법조문 그냥 그 본인의 생각을 떠나서 요 법조문을 보니까 1에서 변경하려면 조합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구만이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한 것뿐이 아니고 신반포 2차에 이제 법적 뭔가 조력을 주는 그쪽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번 다퉈보겠다. 이거는 한번 싸울만하다. 제가 뭐 여기 와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권위가 없는데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신반포 2차 조합에서 법리적으로 요걸 가지고 싸워보겠다. 요 문구를 보면 그냥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냐. 네. 아니 그럴 수도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쵸 그게 맞고 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일부러 정하지 않으면 일로 한다. 일로 한다는 뜻 아니냐. 정안으로 정할 수는 있다. 네. 아하.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약간 어쨌든 법적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는 없고 법적 다툼의 여지는 그러니까 2심이 똑같이 날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반반이다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판결 하나가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시에 난리 나는 거예요. 수많은 재건축을 넘어서 주택 공급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사님 잘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그런 됐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 저 문구로 보면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판결은 또 그렇게 안 네. 나서 그렇죠. 뭐 모르는 일이니까. 1심 판결도 어떻게 이렇게 났을.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사인간에 이렇게 뭐 잡담으로는 네. 야 이거는 저쪽은 좋은 로펌 썼나 보다 여기. 그래서 뭐 했나 보다. 이번에는 예, 저걸로 뭐 제대로 한번 해본다. 제대로 변론을 못했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15분 남았는데 좀 짧게 여기까지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상가와 아파트 간의 갈등을 좀 해소를 해야지 윈윈을 할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 약간 뭐 불만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뭐 언론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 문제가 뭐냐면은 상가와 아파트 간에 갈등 없이 그냥 잘 끝난 재건축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되게 문제가 팍 터지거나 소송이 막 걸려갖고 막 난리가 나거나 혹은 일부 엄청난 쪼개기가 발생했거나 예. 이런 것들은 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좀 자극적이기도 하니까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상가랑 붙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뭐 망하고 뭐 난리 나는구만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냥 멀쩡히 잘 진행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약간 편견에 지금 되게 많이 휩싸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지내는 방법들을 좀 잘 찾아봐서 갈등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약간 제안 같은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편견을 버려 사업의 이해를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제 독립정산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무슨 말이에요? 독립정산제라고 하는 것은 예.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파트와 아파트 간 통합 재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와 상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할 때도 사업은 같이 해요. 모든 인허가도 같이 받고 설계도 뭐 같이 하고 뭐 다 똑같이 하는데 손익 계산은 철저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의 손익 계산을 하고 상가는 상가 손익 계산을 하고 예를 들어 상가는 기본적으로 상가 재건축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상가 재건축을 상가를 분양을 할 거잖아요. 상가 감정평가도 따로 하고 상가 분양을 해서 받은 수익도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일부 만약에 상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잘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재건축
상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가랑 아파트랑 통합 재건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조합해서 상가 아파트 다 똑같이 품어가지고 하나로 하는 거 말고. 하나의 그 손익 계산을 다 통으로 해서 비례율을 통으로 하고 감정 평가도 하나의 감정 평가사가 아파트도 감정 평가하고 상가도 감정 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따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따로 가고 따로 가면 뭐가 좋아요? 따로 가면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감정 평가도 별도로 하고요. 상가랑 아파트랑 관리 처분 계획도 별도로 하고 비례율도 별도로 나오고 비용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건축비 따로 있고 아파트 건축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상가의 비례율은 상가 건축비 따로 잡아요. 따로 잡고 공통 항목이 있을 수 있죠. 뭐 인허가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당한 비율로 배분을 하고 수익도 상가 분양 수입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배분을 하는데 모든 수익 배분의 기준 근본 기준은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된다라는 말은 재건축 후에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원래 요만한 상가가 있었어요. 땅이 300평짜리 상가가 있었어요. 네. 1층 상가고 연면적이 300평이었어요. 꽉 채워서. 요거를 재건축할 적에 요새 누가 1층 상가 지어 하면서 얘를 2층을 올리고 나머지 땅 150평에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예.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은 상가는 상가 조합원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해서는 상가끼리 알아서 배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긴 했지만 내 땅에 지은 거잖아. 상가 땅에 그렇죠, 지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상가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침해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 아파트의 수익을 침해한 건 아니에요. 독립정산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냥 땅 기준으로 해서 내 땅에 아파트 지은 거는 그만큼은 아파트한테 줘, 아니 상가한테 줘. 상가한테 주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또 뭐냐면은 제가 그 상가 조합원 혹시 상가 소유주 분들이나 상가 투자자 분들이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서 다 상가를 받아요. 독립정산제를 하면은 아파트를 상가가 분양을 받지 않으면은 요 아파트 판 돈을 나 줘요. 내 땅에 아파트 지었잖아. 그렇죠. 판 돈 나 줘.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에 집착하지 말고 내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한 돈으로 합리적으로 정산만 받아도 꽤 큰 돈이 들어오거든요. 꼭 아파트 안 받아 돈 근데 받으면 되니까. 꼭 그놈의 아파트 분양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쪼개고 막 이러는 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돈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땅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땅 기준으로 독립정산제를 하면은 서로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절대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상가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요 안에서 만약에 요걸 지어갖고 한 뭐 30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가들이 30세대, 만약 20세대만 분양을 받았어요. 10세대가 남잖아요. 그렇죠. 10세대는 팔아서 배분해 줘. 근데 만약에 30세대가 나왔는데 50세대를 분양했어요. 그럼 20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누구의 손익에도 침해하지 않게. 요거는 약간 판결에도 있었어요. 그 개포 4단지 조합에서 요거는 요 독립정산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합의한 그 아파트 세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가는 뭐 예를 들면 50세대만 아파트 분양을 받아라고 하고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일단은 분양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원래 합의된 것보다 많이 아파트 분양을 해줬으니까 일반 분양가로 돈 내놔라고 아파트 상가에 청구를 했더니 상가가 왜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은 일반 분양가로 해라. 왜냐면 합의한 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땅 기준으로 내 땅에 상가 이만큼 짓고 아파트 이만큼 지었을 적에 아파트 지은 거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해요. 심지어는 어디가 여기 서울에 좋은데 좋은 입지의 모 재건축 조합에서는 상가가 아파트 분양을 안 받기로 했어요. 예. 안 받기로 했는데 상가는 좀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돈을 많이 받아요. 수백억을 받아요. 이것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돈을 많이, 물론 세금은 좀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땅 기준으로 하면은 아파트로 받던 내 땅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그 돈을 받던 합리적으로 서로 침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러면은 상가는 요 계산을 사실은 잘 하면은 이거 나한테 되게 좋네라는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아파트는 그러면은 빨리 합의하고 그리고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대단지가 될 수 있잖아요.
900세대짜리인 줄 알았는데 상가 땅 좀 해갖고 더 크면은 뭐 1000세대까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가가 오래된 상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새 상가 되고 새 아파트 되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건 맞긴 맞는데 예. 근데 이제 상가가 독립재산제가 독립정산제 잘 안 재산- 되는 게 네.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니즈가 덜하잖아요. 상가는 맞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나 지금 장사 잘 되는데 맞아요. 뭐 네. 좀 낡으면 어때? 근데 지금 공사하는 동안 내 쉬어야 되고 어디서 장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맞아요.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포섭해서 네. 그냥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네. 통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정도까지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건축은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 주면 안 돼. 이런 약간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파트 안 주면은 우리 상가 재건축 해봤자 예. 별로 소용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지금의 많은 분들이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걸림돌이고 알박기하고 사업장 갉아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정치인들도 지금 네. 아파트 표심이 중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쪼개기 방지법 이런 거 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사실 독립정산제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냥 정당하게 땅에 대한 가치의 배분을 하는 거고 예. 그게 아파트의 사업성을 갉아먹지도 않을 거고 합의를 잘해서 그냥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상가 조합원 그들을 이렇게 뭐 그 아파트도 정비업체 같이 상가도 그런 데가 있어요. PM이나 CM이나 뭐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아예 상가 대행을 재건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뭐 컨설팅을 받던지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속도도 빨리 갈 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너무 서로를 배척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그런 갈등들이 생기거든요. 심지어는 땅이 필지가 같지 않고 옆상 바로 앞상 단지 내 상가처럼 생겼지만 필지는 다른 그런 상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요 상가를 끼면은 역세권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통합을 하는 게 좋잖아요. 통합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은 오히려 사업성을 확 올릴 수도 있는데 편견이 있는 거예요. 상가랑 끼는 동 그렇지. 하시자마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땅 기준으로 하는 그거를, 게 맞긴 맞죠. 그럴 지금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수 기준으로 하니까 마지막으로 문제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요거는 또 제가 법적인 얘기를 정책조차도 상가는 나쁘다라는 전제를 자꾸 까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상가를 나쁘다고는 해요. 상가 때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상가 쪼개기 상가 때문에 때문에 안 된다. 나나 뭐 이렇게 상가 쪼개기가 심하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일부 케이스라니까요.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를 봐도 쪼개기가 없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훨씬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쪼개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쪼개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쪼개기는 이제 강남이 많았죠. 강남이 많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일기 신도시다 그럼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고 심지어는 이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요게 나왔어요. 요거는 저는 심지어 약간 위헌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상가만 완화했어요.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동별로 지금 재건축 그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이제 75% 그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낮췄어요. 일단은 70%까지 낮췄는데 원래 법안이 나왔던 거는 동별 동의율이 있어요. 각 동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별 동의율을 3분의 1로 낮추겠다라고 원래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럼 상가동도 어쨌든 상가동도 너 상가동 받아야 동이니까 되니까. 3분의 1로 낮추자. 근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아파트는 동별 동의율을 2분의 1로 고정시키고 못 바꾸고 상가만 낮춘 거예요.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라서 상가도 아파트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도 상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크로스가 되는 완전 동일체면은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자꾸 상가는 기본이 상가는 상가를 분양받고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를 재건축하는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야. 특수 케이스에 있어서 분양을 뭐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어. 요거잖아요. 기본은 상가는 상가를 분양받아라. 아파트는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이렇게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별 동의율 상가동 동의율을 3분의 1로 낮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거 거의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는 야 여기 장사도 잘 되는데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네.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맞아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재건축 하고 싶지 않아. 음마 아파트. 아파트 하고 싶으면 니네 니네 재건축해. 그래. 나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은 상가 소유주의 3분의 2가 재건축하기 싫어해도 아파트에서 재건축하고 싶으면은 상가 밀고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꼬드겨서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절반도 아니고 이거는 상가의 이 상가 소유주들의 권리를 맞아요. 재산 행사 권리를 좀 심각하게 치면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그래도 절반 이상이니까 2분의 1은 과반수인데 절반 이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다수결 그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근데 3분의 2가 반대를 해도 우리가 아닌 남의 아파트의 의견에 의해서 상가가 재건축이 강제로 된다. 이것은 일단은 법 개정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요 조치가 여기 보시면 국토위 관계자는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상가 쪼개기가 없는 단지가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근본 동의율을 낮춘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편견과 그다음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잖아요. 표심과 뭐 다수의 뭐 이런 빈대 잡겠다고 초과장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상가 많이 갖고 저 상가 없어요. 없고 저는 재건축 관련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요거까지 말씀을 상가에 드려보면서 대해서 너무 법조인 그러니까 무슨 국회든 무슨 지자체든 아니면은 상가 소유주분들이든 아파트 소유주분들이든 지금 너무 약간 서로 적개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계산만 잘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서로 윈윈하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여러 케이스들이 오히려 너무 안 좋은 케이스들이 분명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극단적인 알박기도 분명히 있었고 극단적인 쪼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고서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이렇든 아니든 심판부 입장 그게 판결이 나면은 다 쫑나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그 거야. 2심은 언제 결과가 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직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이제 할 거다. 항소하겠다는 거는 하겠다는 선언을 거고. 했고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1심 했고 끝났으니까 뭐. 네, 얼마 안 됐어요. 1심 끝난 지 한 달. 그럼 그거 결론 나올 때까지는 하여튼 근데 이거 결론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상가 그냥 하는 거죠. 재건축은 상가 안 낀 재건축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없죠. 대부분 상가 낀 네, 재건축 거의 아닙니까? 없고 그나마 지금 요걸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어. 그냥 상가랑 조합 설립할 때 별 갈등도 없었고 그냥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상가를 계속 운영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재건축 할게요라고 상가는 했더니 상가, 그래서 재건축은 산정 비율이 그냥 1이었던 거예요. 그런 데는 상관없이. 괜찮고. 네, 그런 데는 그냥 1로 그냥 가면 되니까. 어. 그때 산정 비율을 좀 만진 곳들, 맞춰가지고 상가를 좀 끌어들려고 했던 그쵸, 데들. 합의를 했던 곳들은 어. 그 합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난리 나겠네.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저는 이심 뭐- 판결이 뒤집어지지 그쵸. 않는 이상 그렇죠. 상가 제 낀 의견은 재건축은 이거는 안 좀 된다고 거의 보여집니다. 그거는 되게 좀 만약에 산정비율 1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심각해지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뭐 하여튼 좀 뒤집을 가능성이 전 신법부 2차의 의견에 되게 좀 동의가 되는 그래요? 편이고 어. 그래서 변수가 많다. 뒤집어질 가능성 되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그게 그 두 개의 이해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상가는 푸진한 재건축하고 싶지 않은데 아파트는 어떻게든 상가를 끌어들이고 싶어요. 예. 그런 두 개의 니즈가 만나서 그래 내가 너 쪼개기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쪼개기도 다 오케이 해줄게. 0.1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더 크게 하자. 이 판이 더 커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욕심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말씀하신 이게. 대로 상가는 크게 재건축할 니즈가 없고 아파트는 재건축 되게 하고 싶은 이런 니즈 사이에서 예. 중간에 당근을 준 투자자들이 거예요. 막 들어간 게 약간 그 뭔가 쪼개기나 이런 맞아요. 부작용들의 어떤 그 빌미를 만들어낸 거긴 하죠. 그래서 예. 그런 케이스들 같은 좀 복잡한데 그런 게 없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케이스는. 좀 깔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없는 케이스들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그런 만약에 진짜 상가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봐도 여기 상가 쪼개기가 별로 없는 곳들 내가 아파트 재건축을 사고 싶은데 상가 건립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뭐 디스코나 이런 앱 같은 데서 건축물 대장 볼 수 있는 데 있거든요. 여기 쪼개기가 많은 데도 보여요. 쪼개기 없는 데로 가면은 합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서로 유민할 수 있는 길들이 많다. 쪼개기가 이미 있는 곳들은 피하시고. 그러니까 김건우 대표님은 어쨌든
합의할 수 있는 여지 자체까지 없애버린 건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여지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지가 있는 걸로 유지가 되면은 사이좋게 잘 해보시라. 이거는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루즈가 아닌데 야,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상가 쪼개기로 투자한 사람들이 더 타격이 있을까요? 거기 재건축하려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타격이 있을까? 쪼개기로 투자한 사람들은요 앞에 방배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 타격 받고. 물론 타격 받고도 이미 약간의 꼼수 같은 걸 좀 써가지고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예. 이미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어. 이 산정 비율 10만포 2차 판결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누가 더도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다 죽어 이랬다 다 죽어. 음마 아파트는 진짜 참 힘드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야, 재건축 올스터 분위기. 재건축이 또 빨리 돼야 거기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또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자꾸 공급은 또 돼야 될 텐데. 음마 아파트 진짜 낡긴 낡았더군요. 제가 아는 분 음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주차하다가 세월 다 간대. 맨날 뺑뺑뺑 뭐 압구정이나 뭐 다 주차하다가 세월 다 간다고. 80억 해도 그래서 그런데 왜 살아요? 그랬더니 야 음마잖아. 압구정도 그렇고 뭐 총 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문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